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 졸업 후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잠시 한발 후퇴 중인 카미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 학생 때는 몰랐던 냉혹한 사회의 현실을 맛보고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평범한 어른들처럼 잘 적응해내서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혼과 함께 사회생활을 종료해버리고 주부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정말 대책 없이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아니면 저처럼 쓴맛을 강하게 맛보고 잠시 쉬었다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첫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상사에게 크게 혼나고는 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충실히 해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들 잘 적응을 해내가던데, 저는 왜 그렇게 회사라는 조직에서 적응을 못했을까요? 한때는 제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것인가, 제 지능이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는 했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신 것도 아니고 과잉보호하면서 키우시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대학도 집에서 먼 곳에서 다니느라 4년 내내 독립해서 지내기도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쓰디쓴맛을 보고 잠시 후퇴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행스럽게도 제 잘못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퇴사한 직후 제가 잠시 다녔던 회사가 일종의 블랙 기업으로 찍혀서 강도 높은 조사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신입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궁지로 내모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오던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아서 신고가 누적되고 그러다가 제가 퇴사한 직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단체 소송에 참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의 능력 부족이거나 저의 불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참 다행이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버린 상태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보이는 단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자신이 없고 자꾸만 위축되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생겨났고요.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떠올려보고 유대감 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시해줄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정신과의 상담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예전에 자신감 충만하던 상태로 쉽사리 돌아가지는 않더군요. 그러다가 주변 대부분 사람들의 추천으로 아시아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참에 답답한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먼 나라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평소 알던 세상과 다른 모습의 세상을 보고 오면 색다른 기분도 들 것이고 힘들 일이 있으면 여행지에 버려두고 오기도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행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다녀오고는 하니까 저에게도 신비하고 먼 나라로의 여행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렀다가 독일로 돌아오는 일정을 계획해봤습니다. 일본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다는 기대감, 그리고 한국은 발전되고 편리한 나라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생겨버린 대인기피증은 일본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고요. 물론 부모님은 일본에 다녀와 보신 경험은 없지만 일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의 발전되고 훌륭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모습들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세상은 넓다는 것을 느끼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저는 두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서 힐링을 하고 완벽히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채로 돌아올 생각에 기대감까지 들었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로부터 괜히 집안에 가만히 있는 시간들이 답답해져만 갔죠. 대학교 때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시간을 냈던 것처럼 저는 오랜만에 여행이 주는 기대감이라는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나는 걸 보니 여행이 주는 힘은 역시나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고 저는 출국 게이트 앞에서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한 달 뒤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도착한 일본 도쿄에서의 첫 기억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비록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생긴 뒤로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던 저는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까지 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본 여행을 가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간은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먼 나라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분위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기 며칠 전 일본의 북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누구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기분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운 듯해 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1월 1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강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뉴스에서는 쓰나미 경보와 심하게 흔들리는 지진 당시의 화면이 담겨져 있는 뉴스를 계속해서 길거리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 일본에 있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도쿄 쪽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그날부터 길거리 사람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았고요. 알 수 없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잊었던 대인기피증 증상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지 몰라도 1월 2일 또 불행한 일이 일본에서 터지고 맙니다. 일본의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것으로 사람이 죽기도 했고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종 여객기 관련 비행기 사고가 꾸준히 있어왔고 많은 일본인들은 이 사건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일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위기의식을 느껴 불안한 마음이 사회에 퍼져버렸고 남에 대한 배려와 질서가 무너지는 일도 보였어요. 대인기피증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 눈빛 그리고 분위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던 저는 분명히 이런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를 돌다가 마주오는 일본인과 살짝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대뜸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고 평소에 일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에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았는데 유난히 이 사람도 새해 들어 벌어지는 참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듯해 보였어요. 그가 일본어로 버럭 소리 지르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옛날 상사에게 큰 소리를 들으며 혼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눈을 봤는데요.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자 저와 부딪힌 일본 사람은 자리를 떴고 저는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증상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친절하고 여유 있어 보이던 일본 사람들이 이런 국가적 재난을 겪고 나니 왜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변해버린 것일까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국가적 재난에 참담한 심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잘 지켜지던 배려와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말다니. 대부분 일본 사람들에게서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서 온도 차이가 느껴졌고 저는 이 여행을 더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불안한 마음과 고립된 느낌을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일본의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바로 한국으로 가버리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비행기 일정을 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2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사고가 난 국제공항은 일단 당장 공항 운영을 정지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개의 공항으로 비행기들이 몰렸고 그 피해는 여행객들이나 항공기 이용객들에게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 기존 비행기 예약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으로 가는 날이 올 때까지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로 부모님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길에서 부딪힌 사소한 일로 그렇게 화를 내다니. 기존에 알던 일본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자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이틀이었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바로 충격을 먹고 말았는데요. 따뜻했던 공항 실내를 벗어나자마자 일본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를 느꼈거든요. 그러자 저는 겁을 먹었습니다.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환경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날이 추우니 한국 사람도 차가운 마음을 보여주면 어쩌지라는 걱정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최대한 교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숙소를 찾아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저랑 부모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들은 세련되었고 높았으며 도로는 얼마나 잘 닦여 있던지 한국의 웅장한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일단 낡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일본보다 더 웅장하고 깔끔한 느낌이 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들어갔고, 이대로 방 안에만 있다가 한국 여행을 마칠 수 없으니 주변의 식당에 가기 위해 길거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한국의 길거리 풍경은 일본과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과장을 하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덩치도 더 크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제 키가 165cm인데 일본에서는 저보다 작은 남자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신기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독일에서도 남부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큰 북부 사람들이 더 성격도 거칠고 위협적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똑같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결국 망했구나. 내가 대인기피증을 극복해보자고 왔던 여행에서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다정함에 저는 그 우려가 싹 녹아내렸는데요. 식당에 가던지 카페에 가던지 한국 사람들은 바쁜 틈 속에서도 여유 있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른 어감이 느껴지는데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더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들 목소리에서 말이에요. 저는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풀기 시작했고 한국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미소에 얼어있던 제 마음도 결국 다 녹아내렸습니다. 길을 몰라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의 태도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조금 급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국인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공포가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하던 중에 또 다시 일본에서처럼 최악의 기분을 느끼겠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이번에 부딪힌 것은 살짝 부딪힌 게 아니라 서로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한국인 여자분은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며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아팠을 텐데 말이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서 한두 명이 다가와서 괜찮은지 살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속 표정이 안 좋자 저와 부딪힌 사람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지었고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부딪힌 한국 사람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죠. 저와 부딪힌 사람이 제 친구가 되어줄지 말이죠.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을 붙잡고 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픔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겁을 먹었던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국인 여자분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근처 카페에 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주면서 몸이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또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다녔는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것이죠. 그렇게 저희 경계심도 다 녹아내렸고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이 여성분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서 수월하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란 사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종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다면서요. 그때마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게 굴거나 신경질적으로 굴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에서 그런 부분은 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치료를 받은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국을 여행하면서 밝았던 성격의 제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국의 추운 길거리도 왠지 모르게 따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름간의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터미널의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마치며 여행이 끝나면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적으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지만 두 나라에서 제가 다시 독립심을 기르고 사람에 대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되었다고 글을 쓰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고 여행 자체를 망칠 뻔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제 마음을 회복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지금 떠나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다시 언젠가 아시아 국가를 찾는 일이 있다면 한국 말고는 고민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추운 한국의 날씨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경험을 했던 저희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